오늘장 내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때마침 부진했던 미국 쪽 지표 버냉키 효과도 딱 하루짜리로 끝나면서 코스피는 자연스럽게 어제 급등에 따른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가상 2030은 지켜준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선 것이 일단 수급상의 부담이었고 프로그램 매물도 함께 좀 나와서 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한 기관이 특별히 윈도 드레싱 대상으로 자동차주를 집어들면서 자동차주의 상승폭이 눈여겨 보여졌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안타깝게도 7일 연속 밀리게 됐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장이 끝나지 않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 가까이 빠지면서 2,300이 정말 깨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종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정확한 종목별 종가부터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전날 시원한 상승장을 연출했던 국내 시장이 하루 만에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월 28일 수요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탄력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해 보였죠. 지수 2034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후에 오늘 하루 203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39% 하락한 203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시장에서 돌아섰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97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출회됐고요. 반면에 개인이 재차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기관도 매수 우위 보였지만 오늘 지수 상승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연일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재차 하락 전환하면서 7거래일째 약세장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42% 하락한 51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오늘 13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출회됐고요. 외국인 역시 소폭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어제보다 4만 80전 하락한 1,138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롱플레이 등으로 1,139원의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원 30전 상승한 1,135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팔면서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0.69% 하락하면서 130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대 강세 보였고요. 포스코는 오늘 약 보합권에서 38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하이닉스가 우호적인 디램 업황과 또 SK 하이닉스로의 사명 변경 시너지를 얻고 닷새째 상승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3만 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0.2% 하락했고요. 오늘 KB금융이 1%대로 밀려나면서 4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2.17% 하락하면서 3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반면에 1.42% 상승했고요. 오늘 포스코 ICT 1.36% 하락하면서 7,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선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FA 1.65% 밀려났고요. 오늘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89,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운송 장비 업종이 선전했는데요. 자동차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연일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 오늘 상승했는데요. 기아차 74,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쌍용차와 만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현대 위아는 2.61% 상승하면서 13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들이 외국인들의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틀째 약세 보였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1.45% 밀려나면서 81,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 2%대 밀려났고요. GS건설은 3일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오늘 4.59% 밀려나면서 10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철강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약보합권에서 오늘 38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국제강은 3.35%, 세아제강 2.91% 밀려났고요. 유니온스틸은 장 마감
장이 마감 가까이 되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7,2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오늘 안철수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4일 만에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오늘 89,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솔고바이오 1,730원, 우성사료는 2,480원, 오늘과 내일은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스마트러닝 관련주들이 본격적인 성장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5.23% 올랐고요. 오늘 에듀박스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98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능률 교육과 또 ED는 2%대 강세 보였고요. 오늘 청담 러닝 3.57% 상승하면서 1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일본 LCD 제조업체인 샤프와 또 대만 혼하이 정밀이 제휴한다는 소식에 오늘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대거 물량이 출회되면서 주가 하락했습니다. 4.9% 밀려나면서 27,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연일 힘찬 상승세를 보였던 새내기주 비샘전자가 오늘 투자주의 지정 소식에 상장 후 엿새 만에 하락했는데요. 12.58% 밀려나면서 13,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검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하이마트 주가가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0.98% 오르면서 61,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 막판에 조금 사주면서 매도폭을 줄여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종가상 130만 원은 지킨 것 같고 기관이 순매수가 900억인데 그중에서 운수장비, 자동차 섹터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죠. 2,700억 이상 산 것 같습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약간 숨을 골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으로 금일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도 좀 부진했고, 수급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가 또 장중 낙폭이 좀 확대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 하락 영향이 있었던 걸로 해석되는데요. 중국 증시는 전일 발표된 그 공업 기업의 2월 누전 세전이익이 전월 대비해서 5.2% 정도 하락해 3년 내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었고 이런 부분이 금일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 전기가스, 철강, 금속 등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뵙게 될 때는 4월 달로 변화져 있을 텐데 외국인이 1월 달에는 6조, 2월 달에는 4조 순매수하고 3월 달에는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아주 쬐끔만 사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지금 그 매수 추이가 결국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통상 유동성 랠리 기간에 나오는 모습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차 때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외국인의 매수가 둔화되면서 오히려 좀 수급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좀 코스닥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월 말까지는 이제 증권과 보험 등 3월 결산법인들이 2011년 실적을 확정하는데 최근에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 주체별로 증권 업종에서 12거래일 연속 419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여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보면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6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채권 금리 급등은 그 증권사의 채권 운용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1년 실적 결산을 앞두고 이런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증권사 실적에 부담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 영향으로 아무래도 증권사 상품 운용 쪽에서 그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중소형주 위주로 실적 만회를 위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중소형주들 그렇지 않아도 센티멘탈도 크게 좋지 않았는데 수급 부담까지 존재했던 거고요.
더불어서 뭐 금년 들어서 보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코스피 대비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달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외국인의 매수가 단기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수급 리스크조차도 좀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에선 오히려 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종목, 그리고 최근에 증권 쪽 계정으로 많이 팔았던 종목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4월 투자 전략으로서는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달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둔화, 대형주보다는 4월 달은 중소형주의 반등 관심 갖지 않은 의견 들어봤습니다. 4월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4월 전망뿐만 아니라 내일장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동소문지점의 강보경 대리님, 그리고 SK증권 일산지점에 계시는 신민승 과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특별히 준비해 오신 이슈가 있다고요. 어떤 이슈들일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대받던 LG그룹주 다시 문매 맞고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왜일까요?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교집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세 번째, 현명한 차익 거래 전략, 우선주와 신주 인수권도 사채인 BW 공부하기. 네 번째, 4월 투자 전략 역시 두 분의 전문가께 모두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때 LG그룹주 많이 답인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LG그룹주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면서 LG이노텍까지 불꽃을 피웠었는데요. 최근에는 LG그룹주만큼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이는 IT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싼 종목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오름세가 있으면 내림세가 있기는 마련인데,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야 뭐 해외 기업들의 뭐 제휴를 통한 뭐 악재가 나왔지만, 다른 이노텍이나 뭐 LG전자 같은 종목들은 LG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악재 없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그걸 우선 점검해 보자면, 이제 지금 현재 윈도우 드레싱 기간이 되고 기관들의 이제 매도가 오늘 많았던 만큼 기관들 입장에서도 펀드 환매에 대비해서는 이제 일부 이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간 많이 조금 올라왔던 LG그룹주를 좀 이익 실현, 차익 실현 쪽에서 조금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일단은 대중의 논리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LG전자나 아니면 이제 LG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악재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큰 악재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이 자금들이 현재 삼성전자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께서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더 좋고, 이제 LG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하나 빗대어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관의 투신에서도 이제 90만 원대에 샀던 거를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130만 원 근처지만 예전에 100만 원일 때 이제 100만 원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만 올라가면은 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팔다가 삼성전자가 의외로 이제 110만 원을 뚫고 올라가니까 기관에서 역시 이제 100만 원에 팔았던 물량을 110만 원, 115만 원에 다시 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현금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 뭐 자동차를 사든지 뭐 삼성전자를 사든지 해서 이런 이제 현금 확충을 LG그룹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뭔가 좀 되는 종목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분위기 좀 안 좋은 LG그룹주를 기관 입장에서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윈도우 드레싱 1분기 성적표를 좀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하는 기관의 뭐 안간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끝나면 4월 달도 되고 하면 LG그룹주는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건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LG그룹주가 뭐 실적이 악화됐거나 그런 얘기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이제 삼성 관련 그룹주로 지금 지수 쏠림 현상이 이제 4월 달에는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는 이유로는 뭐 엔화 약세가 이제 IT 쪽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더불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 말고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 최강의 종목이지만,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약해지지만 기관들의 이제 힘이 세지면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짧게 그냥 반등 정도 하면은 팔고 나올까요? LG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그냥 쭉 괜찮을 거다 믿고 들고 계셔도 됩니까? 일단은 LG그룹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제 LG 화학 쪽에서는 조금 모멘텀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가 맞다고 보고, IT 쪽에는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노텍이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단가에 따라 이제 물론 포지션이 다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너무 고점에 사신 분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LG그룹주 중에 반등하면 얼른 팔 준비하실 종목으로는 LG화학을 언급하셨으면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교집합 찾기. 내가 가진 종목에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 얼마나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는 종목별로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종목들 보면 기관의 집중 매도만이라도 피해보자.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주식형 펀드가 이제 100조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최근에 지금 현재 기관의 매도 압력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오히려 다른 포트폴리오들은 수익률이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삼성전자가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다양한 종목으로 이전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기관은 펀드 판매로 좀 집중이 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까지 같이 가세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 양매수 종목들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좀 극과 극 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준비한 표는 3월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을 업종 섹터별로 나열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일단 독보적으로 자동차주, 기아차가 현재 1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섹터들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양매수가 집중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금융, 그리고 IT, 일부 IT, 그리고 건설주까지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따라오는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들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면서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아차나 삼성생명, 삼성물산, NHN, 하나금융지수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금융, 삼성전기, 백화점 관련주까지 통신주도 일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만 지금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포트폴리오의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제시해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수 강도를 높여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약 한 9개 종목 정도 리스트가 나갔는데 외국인 기관이 3월 들어 계속 함께 산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네 종목이 들어있으면 아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다소 조금 생소한 내용이실 수도 있고 때문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차익거래 전략, 우선주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공부하기. 이 부분 우리 강복용 대리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지난주에도 저평가 이런 얘기를 이쪽 섹터에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보통주보다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주식을 하시는 입장이라면은 많이 싸 보이는 종목이라던가 보통주 대비해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일부 정도는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해서 좀 새로운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우선주에 대한 매수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BW. 이 BW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일반 사채에서 동일하게 이자도 받고 그리고 만기의 원금까지 받는데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진 하나의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우선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본주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우선주는 대부분 1,000억 원 내에서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한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보통주 대비해서 이 역사적 평균 비율에 비해서 최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삼성전기 우선주가 있는데요. 네. 일단 최근 2012년 평균 대비해서 지금 한 47% 정도 보통주 대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우선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우증권 우선주, LG전자 우선주, 대림산업도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우선주, 증권주가 좀 많이 있죠. 이런 그러네요. 네, 증권주에 대한 우선주,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또 노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우선주 투자도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평가된 신주인수권을 몇 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어떻게 매매를 하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지금 저희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도 주식처럼 똑같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창에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매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신주인수권을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좀 많이 싸 보이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일단 웅진에너지 그리고 STX 페노션 등 이렇게 이론가 대비해서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BW 같은 경우는 전환가가 기초자산의 주가보다 낮거나 비슷해서 행사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종목들을 우선 분석을 해보셔서 이 종목이 너무 신용등급이 낮지 않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거래대금도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은 일부 정도는 한번 편입을 해서 보통주와의 괴리를 좀 좁히는 그런 차익거래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좀 주의하실 점은 상하한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매매를 하실 때 오를 때 좋을 수도 있지만 빠질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큰 비중을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어떤 한 종목을 갖고 있다면은 그 종목에 대한 해지 형식으로 해서 일부 정도만 뭐 10%나 20% 미만 정도 한번 편입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론가와 현재가 차이를 노려서 이 차익거래 매매 관점에서 좀 저평가된 신주 인수권이라든가 우선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BW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방금 말씀하신 분이 메리츠 종금증권 동소문 지점에 계신 분이에요. 강보경 대리님께 직접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이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확인이 필요할 듯한데요. 4월장 투자 전략입니다. 앞서 김중원 애널리스트 전화로 만나봤었는데 중소형주가 뜰 거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신민승 과장님만의 전략은요? 예, 저도 역시 일부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기관의 투신권의 매수가 좀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이기도 한데 그런 쪽으로 되지 않나 싶고, 외국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한국의 중소형주에 크게 베팅을 안 하기 때문에 역시 4월 달에는 외국인의 힘보다는 기관의 힘을 좀 믿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는 삼성전자에 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박스권 돌파를 지금 한번 4월 달에 한번 재차 시도해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투자할 때 이제 좀 유념하실 것은, 이때까지 2,000포인트 미만에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는 흔히 뭐 모멘텀이 사실 굳이 필요도 없습니다. 실적도 필요 없고 그냥 유동성의 힘으로 그냥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돈의 힘으로 쭉 1,800부터 2,000까지 올라왔지만 이제 2,000포인트부터는 이제 옥석이 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유동성과 실적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이제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현재 올라가기 힘듭니다. 지수 때 역시 모멘텀이 지금 크게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수가 정체 상태, 답보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수는 답보 상태더라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지난달 대비해서 최소한 10% 이상은
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4월 달에는 이제 그런 약세를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쉬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키 맞추기를 해서 이제 삼성전자 홀로 가던 시장이 아니고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시장 쪽으로 좀 변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이 아닌 이제 기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장에선 뭔가 갈 만한 종목은 여러 종목으로 조금 지금보단 쏠림 현상이 덜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아까 모멘텀 얘기하셨는데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4월달 갈 수 예, 있을까요? 그 얘기 추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삼성 모멘텀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실 것이라고 보고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지금은 이제 시장에 이제 있는 모멘텀인데 조금 부각이 안 되는 모멘텀이 4월 달에 중국 소비 촉진의 달입니다. 4월이. 그래서 중국 내수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침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4월 모멘텀으로 눈여겨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그 김중원 연구원님께서 이제 금리도 말씀하셨는데 시중 금리도 이제 현재 한국은행 콜금리는 지금 오르냐 동결이냐 이걸 가지고 하지만 시중 금리는 지금 현재 오름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림세가 이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콜금리보다는 기준금리보다는 시중금리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건설주 쪽에 조금 봄바람이 불지 않나 해서 건설주 역시 이제 뭐 해외 수주 모멘텀도 있고 금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건설 쪽에서도 좀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소비와 이제 건설, 삼성전자 관련한 걸 그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나 이제 기타 운송 쪽에서도 이제 조선이나 이쪽도 조금 이제 봄바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 이제 총 네 가지로 압축하셔서 보시면 좀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IT 건설, 뭐 운송차,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김중원 연구원이 얘기한 중소형주의 달이 될 거다, 4월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동의하는 부분은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기관에서도 중소형 코스닥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있는 중형주 위주로 많이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있는 중형주가 이제 중소형주도 되겠지만은 이제 중소형주도 코스닥보다는 약간 거래소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부분도 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4월달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이 수급에 대한 전망도 강보경 대리님께 여쭤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과 같은 삼성전자만의 독주 체제는 조금 풀릴 건데 이게 역시 유가증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온기가 코스닥 쪽에 들어갈 건가 거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앞전에 김중원 연구원님께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도 한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일단 크게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중소형주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별화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나 애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극과 극으로 가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부품주들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리고 앞으로 계속 경쟁해야 되는 회사의 주가는 계속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적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면서 여기서 추가로 단가 인하 압력이 나오더라도 좀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어디인가라는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좀 대형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소형주를 만약에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나아지는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실적에 따라 중소형주 내에서도 차별화는 여전히 또한 더 뚜렷하게 나타날 4월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발목 붙들고 있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 약화 4월 달에는 좀 풀릴까요? 내수 뭐 촉진의 달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앞서. 네,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을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한 것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네. 계실 텐데 이게 우리 시장의 주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부분은 현재 바닥을 지금 턴하고 올라오는 경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의 호재만 나온다면은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그만 호재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의 중국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악재 거의 끝머리에 서 있는 중국. 제발 좀 호재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코앞에 지금 두고 있는 4월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내일장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 세워보겠고요. 관심 종목 있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 한 종목씩 공개받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날아가는 이유 실적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적의 중요성은 모든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도 역시 실적은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제가 계속 매주 나오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앵커님 제가 지난주에 네.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아닌 종목은 지금이라도 잘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네, 뭐 신고가 내는 종목, 박스권에 네, 있는 맞습니다. 종목, 수익이 저조한 종목 가운데 안 되는 종목을 좀 자르고 잘 되는 쪽으로 포트를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지금 오늘 뭐 예를 들면 OCI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일단 팔 기회를 어느 정도 조금 주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밀리는 그런 네. 상황을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너무 낙폭과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시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1군 신고가 내는 종목, 박스에 갇혀 있는 종목, 추세를 이탈한 종목 세 군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반등 시에는 그래도 3군에 있는 종목을 적어도 2군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일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당장 이것을 다 팔지는 못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노린 후에 일단 일부씩 종목을 조금 포트를 변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안 되는 종목은 지금이라도 반등을 노려서 정리하자라는 결론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3주 동안 기업이익 추정치를 봤더니 추정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이 높은 종목 계속 말씀드리지만 IT, 자동차, 금융까지 수급을 확인하면서 이쪽으로 계속 섹터를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IT, 차, 금융, 뭐 우리 신민송 과장님하고 계속 좋게 보는 섹터는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버냉키의 힘으로 장중 2043까지 갔는데 그것도 올랐다고 하루 만에 약보합 조정받았거든요. 박스권 돌파가 참 힘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박스권 매매 2,000포인트부터 뭐 2,000, 뭐 짧게는 2,050, 60 요 정도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더불어 이제 뭐 아무리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종목별로 차별화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화가 큰 장이 있었나 하는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종목은 이제 끝도 없이 가고 안 되는 종목은 뭐 소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역시 이제 아까 강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를 향하는 종목이나 뭐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 위주로 이제 조금 포트를 반등 시 이제 좀 매도하여서 조금 바꿔보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또 신고가 있는 부분을 너무 두려워하시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빠지는 부분도 이제 내려가는 종목 역시 이제 언제 내가 사면 반등을 하겠지 하는 거 하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에서 조금 눌려서 손절매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매매가 이제 되는 종목으로 신고가나 이제 뭐 거래량이나 투심이 좀 좋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저 역시도 이제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 이제 모멘텀이 되는 업종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삼성전자 관련주나 이제 뭐 아니면은 건설 아니면은 뭐 중국 내수 이쪽으로 크게 압축해도 좋고 중국은 이제 중국 관련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학주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부양한다는 쪽이 화학 쪽이 뭐 대규모 이제 이런 쪽이 아니고 내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제 중국 증시 빠진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중국에 관련된 우리 한국의 화학 기업보다는 중국에 직접적으로 가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중국 내수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건설, 뭐 중국 관련주, 또 얘기도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삼성전자 또 관련주라고 하시니까 네. 관련해서 엮기 시작하면 종목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테고 예. 어떤 기준으로 관련주 언급하신 겁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주라는 얘기는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이제 장비든지 아니면 뭐 부품이든지 1차 벤더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하나 건너가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서 이제 단가 압력이나 뭐 인하 압력이나 이런 데 조금 굴하지 않는 쪽으로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쪽은 보시면 어떤가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삼성 SDI나 삼성전자 이렇게 1차 협력업체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하신 결과를 조금 제가 알려달라는 거였는데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시니까 삼성 SDI 말고 한두 개라도 조금 더. 예,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 현재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를 신규 상장주인데 이제 지금 현재는 삼성이랑 크게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 삼성이랑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현재 애플이나 뭐 이쪽 LG나 다른 쪽만 있는데 삼성까지 이제 곁들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춘 회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별거 없더라도 이제 향후 이제 대비를 좀 생각하셔서 이제 조금 거래가 붙을 때 좀 같이 한번 매매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 업체래요. MS로는 뭐 50% 이상의 글로벌 1위 업체라고 하는데 테크윙, 예, IT 부품주 가운데 아주 좋은 힌트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략 확인했고 강보경 대리님부터 내일장에 공략해 볼 수 있는 관심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기관의 교집합 그 9개 종목 가운데 하나일 듯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현재 기아차는 뭐 다 아시겠지만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기관까지 가세를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기아차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 종목을 버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기아차는 다행히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수급을 보고 좀 상당히 놀랐는데요. 지금 기관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예. 지금 130만 주 지금 순매수가 지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의 투신까지 가세를 하면서 들어온 것 같고 외국인도 한 16만 주 정도 매수가 지금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아차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신차 부분 K9에 대한 신차 출시 모멘텀부터 해서 1분기 자동차 판매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이상 올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모멘텀까지 가세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PER 6.4배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도 따라오면서 밸류까지 싼 종목,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 주에 계속 기아차를 좀 현장에서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좀 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분위기를 봐서 오늘 고가를 또 형성하면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는 추가로 더 매수를 할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내일 시초가 대응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초가 만약에 여기서 약간 올라서 시작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시초가에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을 약간 넘어선 가격 일단 8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격대에서 오늘처럼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하나의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고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21선 라인이 놓여 있는 69,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바짝 올랐을 때도 삼성전자 지금도 안 늦다 하셨던 강보경 대리님이 박스권을 막 돌파하고 있는 기아차를 들고 오셨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갑니다. 8만 원 불러주셨고 내일 시초가에 매수해보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민승 과장님의 종목도 궁금해지는데 오늘 들고 오셨죠? 예,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국 내수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락앤락이라는 회사는 아마 이제 TV를 보시는 주부님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저장 용기 관련 회사이고 이 회사는 아마 거의 뭐 한국에서는 뭐 거의 전 집에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이제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부진하게 오르다가 이제 최근에 한번 거래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3월 15일 날 이제 거래가 한번 붙으면서 기관들이 쭉 샀다가 그 이후로 이제 옆으로 약간 우상향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슬슬 오르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저도 이제 33,0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에서도 이제 3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렌지 선을 하나 그어왔습니다. 오렌지 선이 이제 매물대가 잔뜩 있는 구간이 3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8,000원 이 레벨에서 이제 아마 매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은 우선 31,000원 정도 21선 라인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어떤가 하고, 이 관련한 모멘텀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락앤락은 국내에 많이 제품이 있지만 국내 매출액 부분이 1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중국의 33%,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이 되게 좋은데 동남아시아의 50%가 이상 이제 락앤락이 수출을 해서 영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홈쇼핑 업체들 뭐 GS 홈쇼핑이나 뭐 현대 홈쇼핑 등도 이제 동남아나 이제 베트남 뭐 중국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이런 쪽과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락앤락의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게 좀 속도가 빠르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락앤락 기관도 3월 중순 이후에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38,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아차, 락앤락 관심 종목이었고요. 기아차 언급하신 강보경 대리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삼성전자가 들어있고요. 역시 신고가 내고 있는 네페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가장 큰 30%에 육박합니다. SK가 20%, 한국카본 등의 종목도 보이네요. 자, 한국카본과 SK의 공통점은 수익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61선 싸움이 둘 다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네페스는 신고가 계속 치면서 심지어 올린 목표가까지도 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130만 원 불러주셨는데 상향하면서 끌고 가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만 수익이 15%, 네페스에서 16% 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좋은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제가 130만 원으로 목표가를 높여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에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상향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장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크게 언급을 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끌고 가는 데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3만 원으로 일단 조금 더 상향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페스를 제가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좋은 수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실적 호전주죠. 맞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그 상향에 대한 이유가 실적이다라는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21,000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 그 전방산업 쪽에서 계속 커지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여기서 추가로 더 끌고 가서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페스 종목 신규로 사는 거는 어렵습니까? 지금 신규로 사시는 거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수를 노리신다면은 2만 원대 초반 그리고 2만 원이 살짝 깨진 부분에서 좀 절반씩 나눠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좀 저를 속썩이고 있는 종목 중에 SK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반등이 나올 듯 하다가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반등 자리까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본 상황입니다. 여기서 큰 비중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너무 낙폭이 과대하고 그리고 밸류가 싼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카본은 현재 상황에서 추세가 이탈한 이후에 추가로 더 빠지는 상황으로 현재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진 부분 낙폭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심리가 30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모직인데요. 큰 시세 지금 못 내주고 있지만 일단 이 종목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만 원에 안착하게 되면은 현재 여기서는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레벨업 가능하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예상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다는 포인트로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 네페스 목표가 상향, 나머지 종목 모두 홀딩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신민성 과장님 포트 오픈하겠습니다. 자, 종목이요.
네, 타이거 레버리지 20%, 대우건설 20%, 한국콜마 그리고 SK CNC가 추가 매수돼서 40% 비중이었는데요. 자, 타이거 레버리지는 시장이 2030까지 올라와서 다시 좀 수익이 괜찮아졌습니다. 한국콜마가 어떻게 보면 또 중국 컨셉 관련 종목이었는데 SKCNC와 함께 전량 매도됩니다. 대우건설이 지난주에 언급하셨는데 지금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공시에 들어갔더군요. 포함해서 AS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SKCNC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SKCNC가 이제 12만 8천 원에 블록디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기관들이 크게 팔진 않겠구나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LG그룹 빠지는 것처럼 이제 기관에서 윈도우 드레싱까지 나오면서 이 종목까지 좀 팔아버리게 저도 의아해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박스권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선을 그어온 이제 오렌지색으로 그어온 박스권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아마 향후에는 큰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다시 돌파해서 안착될 때까지는 조금 안 보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해가지고 우선 아쉽지만 일단 이제 전량 매도 처리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우건설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뭐 아직 매수가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오늘 조회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우건설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을 외국계 회사로 전량 뭐 넘기느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산업은행에서 얘기는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려감으로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날이나 뭐 이제 금주나 다음 주 내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아직 건설주가 제가 없고 이제 건설주 모멘텀이 최근에 좀 좋아지는 이제 한국에서 현재까지는 지켜보다가 향후 모멘텀이 좀 더 좋아지면은 이 부분 역시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드리고요. 한국콜마가 제가 약간 이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해 올 때 방송을 준비해온 날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날이 3월 14일이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그래서 종가에 추천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현장에선 이미 이제 오전부터 이제 아니면 그 전날부터 사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종가보다 조금 낮게 잡아서 이제 수익을 짧게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나마 이제 오늘 뭐 손절가 밑꼬리. 터치해서 손절가 터치해서 이제 원칙에 손절은 하지만은 밑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제 이 부분 역시 이제 현재 심리도가 썩 좋진 않습니다만 이제 기관에서 이제 이틀 연속 팔고 크게 뭐 큰 매도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좀 더 들고 가도 좋지 않나. 왜냐하면 4월 달에 중국 이제 소비 촉진에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 관련 부분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노려서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타이거 레버리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뭐 크게 안 움직이니까 사실상 지금 ETF 상품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타이거 레버리지는 이제 제가 삼성그룹이었기 때문에 이걸 대신해서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달째 지금 정체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100 정도 이제 마지막 이제 코스피가 불꽃을 한번 낼 때 매도하려고 이제 이왕 어느 정도 수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2100이 넘어서면 이제 제가 매도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민순 과장님 안타깝지만 SKCNC와 원칙대로 한국콜마도 포트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완성된 포트 먼저 강보경 대리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보경 대리님은요, 네페스와 삼성전자 이외에 오늘 기아차를 10% 파란색 10시 방향에 보이시죠? 추가하시게 됐습니다. 종목 숫자도 늘어나지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포트였는데 네페스의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삼성전자 목표가는 130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네페스는 2만 원 전후로 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하셨고요. 기아차 내일 시초가의 편입 얘기하셨고 목표가는 8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수급, 실적, 저평가, 삼박자가 모두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신민성 과장님 완성본 보면요. 이렇게 해서 SKCNC와 한국콜마가 빠진 이후에 오늘 락앤락이 무려 50% 비중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락앤락 4월달 중국 내수 촉진의 달로 잡아서 또 컨셉도 있는 종목입니다. 38,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하셨고요. 대우건설과 타이거 레버리지 모두 다 보유 의견으로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많이 주셨던 강보경 대리님 그리고 신민승 과장님과는 오늘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국의 2월달 내구재 주문 나온다니까 지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과 손잡고 3월 마지막 날 강연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 넘게 빠지면서 2300선 깨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